네, 안녕하세요. 청각재활센터의 첫 번째 청각 상식적인 부분과 보청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청기를 잘 아시려고 하면은 귀 안에 어떤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을 했을 때 그 보조기기가 나한테 맞는지, 이렇게 들리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귀 상태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귀는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귓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귓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보면은 외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이도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귀 안을 보면은 바로 잘 안 보입니다. 귀 안쪽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럼 귓바퀴의 역할은 뭘까요? 귓바퀴 역할은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은 본인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는 소리가 조금 커지는 그런 증상을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 대략 한 6dB 정도의, 아주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귓바퀴가 있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았을 때랑 소리를 듣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귓바퀴가 크신 분들, 그리고 좀 작으신 분들, 그리고 귓바퀴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듣는데 그 부분은 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듣게끔 되겠죠. 거기부터 이제 청력 손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귓바퀴가 다 있겠죠. 그래서 소리가 외이도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요. 외이도로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소리가 넓은 곳에서, 그죠? 넓은 곳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예, 외이도라는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쭉 있다가 강으로 이게 다시 이제 모아지잖아요. 바다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딱 그 모아져서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유속이, 그러니까 물의 속도라든지 강도가 다를 겁니다. 어떨까요? 강하겠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이도를 통해서 좁은 통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좀 울리는 증상, 좀 커지는 증상,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리가 이제 되다가 안쪽으로 좁아지면서 터널이라는 어떤 그런 통로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커지는 증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소리의 어떤 주파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증폭이 되는 현상, 그런 부분들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이도가 큰 사람이고 그리고 좁은 사람에 따라서 그 소리 크기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이도가 작다, 좁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가 잘 안 들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외이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렇게 통과하는 부분이 강도가 더 커지면 커지지 오히려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외이도가 작다고 해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이도를 통과하는 소리는요, 어디와 맨 처음에 부딪힐까요? 고막이라는 부분 보시면 될 건데요. 고막이라는 부분은 총 3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의 부분과 그리고 안쪽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하고 3겹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고막은요, 이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몸에 피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에 한번 상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고막에도 뭔가 상처가 났다, 약간 찢어졌다. 그러면은 이 고막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보통은 재생이 되는데, 이제 상처도 계속 나게 되고, 이제 만성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아무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더러 잘 아물지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고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만성으로 되는 경우, 중이염이라든지 안에 물이 나온다거나 귀 안에 전체적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귀앓이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중이염이나 수술까지 하신 분들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막이 이렇게 빵꾸가 뚫린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고막이 얇기가 굉장히 조금 이제 얇아져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너무 두꺼워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가 돼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잘 안 들리게 될 수도 있겠죠. 고막은 반투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아주 정상으로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고막이 좀 뚱뚱하고 뭐 불투명으로 돼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막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리가 전달하는 힘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고막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고막에 어떤 소리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막이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막의 역할은요.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 소리를요. 귀 안쪽, 중이와 내이를 거쳐서 안쪽으로 전달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막이 문제 있는 거, 그리고 웨이도가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고막 뒤쪽에 중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저희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음성 난청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막이 문제가 있는 경우, 웨이도가 꽉 막힌 경우, 고름이나 물이 꽉 차 있으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부분이 막히겠죠. 그러면 소리가 당연히 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리를 잘 못 듣고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겠죠. 알아듣는 것도 못 알아듣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전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웨이나 중이, 고막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달팽이관이나 청각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소리만 조금만, 여기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은 어떤 말소리인지는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내이가 충분히 잘 살아있고 말귀를 잘 알아듣고 분별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렇게 고가의 보청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이 쪽에서 모든 소리를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알아듣게끔 하고 소음 있는 환경에서도 알아듣는 부분을 충분히 다 잘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청기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음성 난청일 경우에 보청기는 그냥 100만 원 초반이나 아니면은 그 이하의 보청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증폭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력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잘 하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전음성 난청 같은 게 만성으로 되지 않는 경우, 뭐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이제 중이염의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고막을 잘 치료를 하고 중이에 있는 물을 빼거나 이렇게 잘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청력이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 보청기를 꼭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만으로도 귀가 좀 손상이 된 부분이 회복이 되는지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청기 센터를 이제 가시는 것보다는 먼저 귀가 안 들리고 좀 귀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셔서 그런 부분들은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 부분은 치료가 되지 않고 이거는 보청기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때 이제 보청기 센터나 전문 센터를 통해서 보청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